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7월 신묘월 운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운세 강의를 단순하게 뭐 간목일과는 어떻고 을목일과는 어떻다라고 그냥 설명드리기보다 왜 그렇게 갑진년의 신묘월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월운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포인트를 짚어야 될 내용, 맥을 짚어야 될 내용을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내가 7월달 운세 어떻지 하는 분들한테 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운을 월운이든 뭐 세운이든 대운이든 그 운을 해석하는 요령을 좀 체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일부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사주 보는 이 목적 있잖아요. 사주를 보는 사주 목적. 물론 사주의 원국을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직업적으로는 어떤 게 잘 맞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요, 이 운을 보는 법, 그쵸? 이 운이라고 하는 운을 보는 법을 알아야 사주를 제대로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운에는 10년간의 대운과 1년의 어떤 세운, 1년간의 그 다음에 다달이 들어오는 월운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주를 푸는 도구인 뭐 십천간, 십이지지의 고유의 의미도 다 아셔야 되고, 십성도 알아야 되고, 근데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도 잘 아셔야 되고, 천간의 생극제와 개념, 지지의 또 합충 형파해,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인 통근과 투출의 개념에 12운성 개념까지, 그리고 지지의 어떤 12신살, 그 다음에 기타 신살, 이런 것들을 모두 어느 정도는 알아야 운을 볼 줄을 아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운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은 10년간의 또 환경적인 요소고, 그렇죠? 세운이라는 것은 그 1년간 두드러진 어떤 사건, 사고, 그다음에 이벤트, 일어날 이벤트의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월운은 1년간의 이거의 시기적인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월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주를 보려면요, 사주 원국이라는 것은 일간을 포함한 사주 팔자 8글자하고,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세운, 월운을 모두 봐야 사주풀이가 제대로 되는 건데, 자, 지금 월운 강의를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월운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셔라. 맹신은 금물이다. 이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요소들이 사주 원국의 일간만을 가지고 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나머지 7글자도 있고, 대운도 중요합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 해석을 하는구나, 월운을 보는구나, 그리고 일간별로 큰 특징이 어떤 이런 기운이 넘치고 부족하고, 사건 사고나 지지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앞에 또 뭐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일간별 운세는 다음 2부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운을 보는, 특히 이제 7월달 신묘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세운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갑진년이라고 하는 2024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죠. 그쵸?
반이나 지나서 보면 우리 보통 양력으로는 1월 달부터 이제 그 해가 시작된다고 보는데 사주적으로는요. 사주의 그 해의 갑진년의 시작은 이렇게 2월 병인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이나 뭐 그다음에 1년이 들어오는 것은요. 절기로 봅니다. 절기. 사주를 음력으로 보나요? 양력으로 보나요? 이렇게 지금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당연히 사주 공부 초학자들은 뭐 사주는 음력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운의 흐름이라든가 바뀜은 절기로서 봅니다. 절기. 그래서 우리가 7월의 운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 달 뭐 일하고 해도 뭐 크게 차이점은 없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7월 양력으로 7월 6일에 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기, 그쵸? 이 작은 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제 작은 더위가 아니죠. 이게 이제 소서가 시작이 돼서 이제 7월 대략 22일 정도에 뭐가 있냐면요. 7월 22일에 대서가 있습니다. 대서. 이 더울 서자인데 이 작은 더위가 반짝 찾아왔다가 7월 22일 날 대서가 있는 겁니다. 대서. 그래서 아주 큰 더위가 한번 7월 말쯤에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8월 7일에 찬바람이 살짝 돌기 시작한다는 이제 가을의 문턱인 입추까지의 어떤 이 계절이 우리가 흔히 사주로 얘기하는 7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 전후반기로 좀 나눠보면요. 임묘진 사오미의 목화 기간이 이제 전반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신유술 해자축으로 하는 정축월 2020 양력으로 2025년 1월까지가 이제 후반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후반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신묘월 같은 경우는 2024년 갑진년에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마디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진년 이전에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뭐 경자, 신축, 이민, 개묘년을 거쳐서 갑진년에 지금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운을 볼 때도요, 월운을 볼 때도 또는 세운을 볼 때도 단순하게 딱 그 해만 뭐 그 해나 그 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경자년 전에 이제 기해였죠, 기해.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19, 20, 21, 22, 23, 24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19년도 말 20년도 초에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21년도, 21년도, 20년도가 이제 피크였고요. 22년 전반기까지 어느 정도 코로나 영향력에 있다가 후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약 3년간 그러니까 기해년 말부터 이민년 이제 전반기까지 3년간 우리가 혹독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 정신적으로나 다 좀 피폐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기를 엄청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추운 계절에 금생숙 이제 축토도 뭐 토의 기운으로 보지만 해자축의 겨울에 마지막 가장 추운 축월이 1월이잖아요. 그쵸? 1월에 소환 대안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 계절적으로도 추웠고 그 다음에 그 뾰족한 요렇게 현침의 심금이 고드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도 힘들게 했고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민년을 맞이하면서 야 뭔가 이제 임묘진 봄이 시작이 되는구나, 활동이 시작되겠구나 기대를 했지만 이 천간에는 임수개수라고 하는 수의 기운이 들어져 있던 거죠. 뭐 어두운 기운이죠 사실은. 뭐 우리가 수생목을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하늘은 현실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하늘에 드려진 먹구름이나 그쵸 이런 구름이나 비가 아직은 덜 맺혀서 이민년이 정상적으로 봄에 시작을 하기는 조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묘년을 거치면서 이제 이 어떤 묘라고 하는 목의 왕지를 지나면서 실제로는요 이게 천간으로 드러나서 활동적이고 뭔가 세상이 바뀌고 하는 것은 인묘라고 하는 인묘진의 목이 천간으로 투간 투출하는 이 갑진년부터가 본격적인 사람들이나 어떤 이 세상 경제가 흐름이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제 조금 풀렸구나 하는 시기는 실제로 갑진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민년 개묘년에 반짝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그 회복이 바로 안 되는 거죠. 이 3년간의 코로나의 어떤 그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가 비로소 갑진년에 이제 우리 해보자. 우리 인묘라고 하는 인묘진 봄의 기운이 갑진 그 다음에 2025년인 을사년에 비로소 이게 이제 좀 활성화되고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갑진년에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게 목에 그쵸? 강력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2024년인 갑진년이 초부터 엄청 활성화돼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민 개묘년을 거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갑목이라고 하는 이 2024년에 이 해가 인묘진이라고 하는 뿌리를 강력하게 두고 시작을 했고요. 목생화하는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활동성이 2, 3, 4월에 강력하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12운성 기운으로 봐도요, 이 인목이 이게 걸록이었잖아요. 이 갑진년에 묘는 이제 제왕의 자리였고 해서 자 갑진년을 맞이해서 2월부터 엄청 사람들이 해보자 시작해보자. 이 갑목은 시작의 기운이잖아. 시작의 용출의 기운이고 이 진토라고 하는 강력한 터전 뿌리의 힘을 받아서 또 2, 3, 4월에 월운의 힘을 받아서 갑진년이 되게 활기차게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에는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하는 자체 뿌리도 있고요. 갑진은 또 이 자체가 이게 이제 쇠지입니다. 쇠지의 편제잖아요. 편제는 또 활동성도 되고 그래서 힘들었던 어떤 이민 개묘년을 거쳐서 어느 정도 노련함이 생겼다는 거죠. 경험치도 있고 그리고 갑진이라는 이 간지 자체는 백호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용출의 힘, 압력성, 권력성을 가준 어떤 그런 이제 간지의 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목이 커가기 위해서는요, 물론 태양이라고 하는 병화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개수를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는요, 이 뭔가 생명력이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양질의 터전, 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진이 활동할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라고 하는, 넓은 터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뿌리도 있으니까, 그쵸, 추진력도 있고, 근성도 있는 그런 해인데, 그러니까 모든 거의 분들이 2024년에는 이 갑진년에 병인, 종묘, 무진을 거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뭐, 직장을 다니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뭐, 자격증 공부를 하시든, 뭔가 이제 희망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진년에 진진이라고 하는 어떤 자영을 맞이하면서 조금 이제 분주해지고, 그거에 따른 약간의 조종소요가 있었을 것이고, 자, 일단은 요 기토가, 무기토가 들어오면서
정편제가 들어온 거죠. 여기 정제, 편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내가 이제 이렇게 결실과 어떤 마무리를 일단 살짝 하려고 하면서 천간 지지로는 이제 사오미의 어떤 식상의 기운이 갑목 일간에서는 갑목 갑진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커가는 기운보다는 확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는 전반기에, 그러니까 이 2, 4분기가 되는 거죠. 2, 4분기에는 1, 4분기에는 정말 정신없이 시작했다면 2, 4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죄송합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간목 입장에서는 편관과 신금의 정관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틀을 또 맞추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 간목 입장에서는 요 미토가 뭐죠? 미토가 12운성으로 묘지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자, 묘는 일단은 신체적이나 육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운이 7월달 전반기를 맞이해서 좀 정리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천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이 정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고 다시 한번 틀을 재정비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후반기인 8월 임신 개유 이렇게 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준비를 다시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갑신절이라고 하는 끊어내고 시작하는 절처봉생의 시기로 후반기 다시 해보자 하는 시기로 이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9월달 개유월에는 정인과 정관의 어떤 안정감을 좀 찾아가면서 이제 10월달에는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하고의 경쟁이라든가 화합 이런 거와 목적을 이제 갑술이라고 하는 좀 편안하면서 목적을 활성화하고 결실을 맺는, 그쵸? 가을을 결실을 맺는 이제 10월이 돼서 갑술년부터 실제적으로는요 다음 해인 을사년인 2025년을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뭐 크게 보면 끊어냈기 때문에 갑신의 임신 8월부터 2024년을 준비하고 시작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운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미월 자체는요, 요걸 보면 이제 이 갑목 입장에서는 요 신금이 어떤 갑진년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는 거죠, 정관. 그리고 미토가 이제 정제가 되면서 이 갑목은 미토가 정제면서 묘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의 흐름이 신묘월에 한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와 마무리가 전반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갑목이 미토에 임묘를 하니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정관으로서 이제 경금은 6월달에 경호월은요 큰 나뭇가지에 갑목에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큰 조종소요나 이런 것들을 툭툭 쳐내는 도끼로 쳐내는 거였다면 신미월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칼이나 낫 이런 걸로 조경 가위로 갑목을 이렇게 이쁘게 꾸려서 후반기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이쁘게 정리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묘지니까 이제 한번 다음 이제 미라고 하는 이제 이 교운교죠, 교운. 전반기 후반기로 크게 넘어가는 어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시기고, 또 보면 이 정관도 사실은 요렇게 갑진년의 진에 서로 인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월 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반기가 상당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을사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우리가 이제 또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미월은 이 자체적으로 보면 이게 편인이잖아요. 쇠지기도 하면서 토생금을 하는 이렇게 모습이지만 신금 입장에서는요. 이 갑진년의 진토랑 나를 인묘시키는 진토 그다음에 미토는 지장간에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이제 품고 있고요. 미는 계절적으로는 7월이잖아요. 가장 덥고 시간적으로도 미시가 몇 시냐면은 이제 낮에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 그러니까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인데 살다 보면요 여름에 가장 더운 때가 언제예요? 오후 뭐 2시경, 3시경이 가장 덥잖아요. 뜨거웠던 이 태양열에 이 복사열로 지면이 뜨겁게 달궈져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5월, 5월인 양력인 6월보다 미월인 7월이 가장 덥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이 시간이 가장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미가 토생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신금은 기물로서 완성된 그쵸? 완성된 보석이나 뭐 기물 어떤 그런 날카롭고 뾰족한 그쵸? 어떤 가위나 칼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재련이 끝난 경호에 경금은 요 오화의 재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재련이 됐다 하지만 신미월은 이렇게 미토의 위에 올라 있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미라는 글자 자체가 둘 다 이 현침의 글자거든요. 현침살 날카롭고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유불급, 그쵸? 이미 완성된 보석을 다시 한번 정화인 이 불로 지지니까 이 신금 미토 입장에서는 그닥 달갑지가 않고요. 힘들다는 겁니다. 예민해지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토 갑진의 진토와 미토의 이 신금이 뭔가 인묘도 되지만 우리가 사주형으로 토다 금매라고 해서 토가 많으면요 이 금기운을 매몰시킨다는 어떤 기운으로 이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나대거나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정비하고 정리하고 좀 깝깝해서 좀 예민해진다. 그쵸?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토생금에서 뭐 신금이 생을 받네? 물론 생을 받기도 하는 기운도 있죠. 편인이니까. 근데 이제 편인이란 것은 정인과는 다르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생한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생하는 모습이니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다. 과유불급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게 제가 막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임신이 들어가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천간으로 인성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공부하고 하는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저 중요한 계절이 이제 7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우리가 사주를 운을 보려면은요 크게 이제 천간은 생극자의 모습으로 본다 기본이. 그 다음에 지지는 생극자의 모습을 따르기보다는요 우리가 형충회합이라고도 하고 뭐 합충 형파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 지지 글자끼리 치고받고 합하고 조정하고 뭐 깨지고 하는 모습을 형충해합을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럼 천간과 지지의 기운의 모습은요 기본적으로 12운성 그 다음에 통근 투출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의 형충해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모습,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미토라고 하는 이 지지 글자와 12개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각각의 12글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형충해합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 운을 볼 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주의, 그쵸? 가장 기본은요, 사주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데, 이게 년, 월, 일, 시가 있죠. 여기가 일간이고, 연월 일시가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여기 천간과 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냥 공식처럼 조합을 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연이라고 하면 이제 월운을 볼 때 뭐 연이라고 하면 초가 되겠죠. 초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상이나 국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월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다 그러면 부모, 형제, 직장, 조직과의 어떤 나의 사회생활과 하는 어떤 그런 문제, 부모와 형제 간의 어떤 문제, 일지의 어떤 형충해합은 내 신상, 내 신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거. 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의 어떤 사건 사고에 연관될 수도 있고요. 남들은 잘 알지 못하나 나의 어떤 비밀 공간이라든가 취미 생활과의 어떤 하면서 하는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시를 대입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여러분들이 이제 되면 사주 해석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주의 이제 월운의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갑진년이라고 하는 2024년 이 세운 1년 운 속의 신미월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갑진년이라고 하는 해는 뭔가 시작하고 호기롭게 도전하고, 그쵸? 뿌리를 가지고 강력하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한테 누구나 어떤 그런 기운으로 작동을 하고요. 신미월은 그 중간에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결실을 맺고 어느 정도 이 미토의 인묘가 되니 정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운으로 이제 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지지의 형충해합을 한번 보는데, 이제 순서대로 한번 여기 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가 사주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에 일단 7월 운세니까 이 갑진년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인미라고 하는 이 조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글자가 년, 월, 일, 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리되는데,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운으로 들어와서 조합이 되면 이건 뭐죠? 인미, 귀문입니다. 귀문. 그러니까 인미하면 귀문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신살적으로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이라는 게 천간에 본기가 이제 간목이잖아요. 이게 인묘형 귀문이다. 귀문이라는 것은 어떤 집중, 집착, 그다음에 신기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지에 있다. 예를 들면 뭐 일지에 있다라고 하면 부부궁이나 어떤 이런 관계에 약간 남녀 관계, 결혼 안 하신 분들, 연애 관계에 있어서 집중이나 집착, 그다음에 약간 촉이 발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바뀌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지는 남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신미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침이 들어와서 내 몸에 칼댈 일이 있든지 정신적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불안하든지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신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촉이 막 활성화된다든지 어떤 이런 느낌이 이제 인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인미 기문이 발동을 합니다. 인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월에 있다 그러면 직장, 회사, 그쵸? 부모, 형제 간의 관계에서
약간 이런 모습이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는 그렇고, 자, 그다음에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미가 이렇게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묘미는 뭐죠? 여기에 이제 해가 만약에 있으면 해묘미의 완벽한 목에 삼합을 이루겠지만,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미토라는 글자는요, 토의 어떤 기능보다 목의 어떤 활동성이나 사회성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기운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는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 운으로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성질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는 지장간에 정을기라고 하는 을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나 묘 뭐 이런 글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어쨌든 이 토로서보다는 목의 기운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미는 일의 마무리가 되고, 삼합이 이렇게 만약에 해라는 글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미가 들어왔다고 하면 일의 마무리나 이동, 변화가 반드시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 7월 달에. 그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진이다. 진이 미를 만났다. 제가 이 진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책도 좀 보고 가끔 다른 선생님들 사주 유튜브 강의도 보면 진미를 이렇게 이제 연운과 월운이 또 진미의 관계인데, 진미는 합충형파에 해당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진미를 또 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파. 또 진미를 또 형살이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지, 또는 뭐 어떤 책이라든가 원서, 원문을 조금 그런 거 없이 그냥 경험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진미파, 뭐 진미해, 뭐 진미형이라고 하니까 그냥 근거 없이 따라 하는 건지 저는 좀 키스천 마크가 들더라고요. 진미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미 파는 뭐예요, 여러분? 파는 6개가 있잖아요. 6개. 파 써볼까? 제가 이제 파 외우는 거 예전에 한번 쉽게 외우는 법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파는, 자, 해인, 인해파. 인해 합도 되지만 인해 파도 되고요. 해인사에 온 오묘파, 오묘한, 신사, 사신. 사신은 합도 되고 형도 되고 파도 됩니다. 합형파가 되고. 해인사에 온 오묘한 신사가, 사신이 자유파. 자유는 귀문도 되면서 파도 됩니다. 미술. 자, 자유파. 그 다음에 술미파. 미술을 추진하니, 그 학파가 파했다 해서 해인사에 온 오묘한 신사가 자유미술을 추진하니, 아무튼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자유미술을 추진했다가 그 학파가 파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진하고 미는, 이 진술충미는요, 술미형파, 축진파. 술미는 형도 되고 파도 되죠. 그래서 이거를 따르질 않아요. 형살은 뭐냐면 축술미 삼형, 축술형, 술미형은 있지만 진미는 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닥 관계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하고 미하고는 토인데 이건 양의 토고요. 미는 음의 토잖아요. 자, 양의 토고 이건 음의 토니까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혼잡이. 왜냐면 같은 미니까, 이제 어쨌든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일간이 예를 들면 간목이라고 하면, 일간이 간목이라고 하면 미토는 정제가 되고 진토는 편제가 되죠. 병화라고 하면
일간이 병화라고 하면 미토는 상관이 되고 진토는 식상이 되기 때문에 혼잡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사주 해석을 할 때 좀 체크를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미는 뭐 특별한 그런 공식적인 건 없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괜히 그냥 파다, 형이다. 그건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 어디서 봤는지. 자, 그리고 이제 사주에 사라는 글자가 있다. 사가 있으면 이렇게 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사하고 미는요, 이게 둘 다 여름에 사하고 미는 사오미의 왕지가 빠진 방압의 모습도 있지만, 왕지 빠진 방압의 모습도 있지만요, 이것은 이제 격각입니다. 격각. 사하고 미가 있으면. 왜냐면 자, 사는 우리가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삼합의 생지고요. 미는 해묘미라고 하는 목의 삼합의 묘지가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사오미 왕지 빠진 여름의 글자이기도 하지만 삼합적으로는요, 사미는 격각이라 사라는 글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아까 표를 또 그려보면 연월 일시가 있다라고 하면 사라는 글자가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 그쵸? 월에 있다 그러면 미가 들어오면요, 뭔가 가족이나 목적이 없는 뭐 친구나 뭐 동창이나랑 이렇게 합의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격각은요, 이동, 답답, 지연, 코드가 안 맞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답답함이 있는 모습. 사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배우자와 어떤 이동이 있다든가 약간 변화가 있다든가 서로의 관계가 좀 지연되다든가 답답한 어떤 그런 모습이 또 사라는 글자가 있으면 또 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신, 사, 오죠, 오. 자, 오는 좀 지워볼까요? 자, 방합이면서 여러분 격각 메모하시고요. 오. 자, 오가 있으면 오미는 뭐죠? 이 육합입니다. 지제 육합. 자, 이 오가 있는 분들한테는 미월이 들면요, 육합의 기운이 듭니다. 육합은 뭐죠? 이 육체적인 합, 남녀의 합. 이 되기 때문에 긴밀하게 조금 이런 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합이라든가 뭐 육체의 합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가 이렇게 있다. 그럼 미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기혼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외도의 기운이라든가 또 딴 남녀와 어떤 그런 이벤트나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일지니까 나도 그럴 수 있고요, 내 배우자가 어떤 이런 현상을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오면은 육합이구나. 그렇다고 일지에 오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람나거나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주를 리딩을 할 때는 이 육합의 기운을 읽어준다. 그쵸? 그리고 이 오가 그럼 뭐 시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육합의 관계니까 내가 활동하는 동호회라든가 무슨 취미 활동하는 그런 데서 괜히 어떤 썸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회사나 조직, 직장에서 뭐 오피스 와이프라든가 뭐 이렇게 일하면서 생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고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어떤 그런 도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가 이렇게 있다. 미. 4, 5. 미가 있으면 미라고 하는 어떤 이 뜨거운 토의 글자, 조토죠, 조토. 뜨겁고 메말라 있는 토잖아요. 진토는 습토라고 할 수 있죠. 개수가 품져 있으니까. 미토라고 하는 글자는 또 현침의 글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진다. 그쵸?
그리고 그 기운이 십성의 기운이 강화가 되니까 조금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힘의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힘의 조절. 활동성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미라는 글자가 뜨겁고 메마른 토기 때문에 내가 괜히 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해진다. 예민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라는 글자가 사주에 있다라고 하면, 신미도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하면서 지장간을 공부했잖아. 신미는 합충형파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신이라는 글자의 지장간을 보면 무임경이 들어있고요. 미는 정을기라는 들어가 있어요. 정을기가 지장간인데 잘 보면 이렇게 정임 합을 또 하고 있고요. 을경합이라고 하는 이걸 뭐라 그래? 암합의 기운이 강력한 지지의 글자입니다.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암합을 한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사, 나만의 어떤 비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모르게 내가 무슨 복권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남들 모르게 다른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습을 이제 신미로 지장간의 모습을 살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신은 그렇고요. 유가 있는데 미를 만났다. 그쵸? 7월달에 미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합충형파에는 없지만 미유는 또 격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금은 사유축, 금과 목은 서로 상충되는 기운이잖아요. 그쵸? 사유축 유는 삼합의 왕지고요. 미는 말 그대로 해묘미 목 삼합의 묘지니까 금과 목이 서로 방향성이 다른데 왕지와 묘지가 만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격각은 지연, 답답, 이동. 격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격돼 있다, 떨어져 있다, 각은 뿔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의 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소의 뿔이든 양의 뿔이든 뿔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없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을 읽어낼 때는 이제 격각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유술에 이제 술미가 만나면 술미는 뭐죠? 술미는 기본적으로 형이면서 술미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 있잖아요. 술미는 형이면서 파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조정서요, 구설, 아까 그다음에 배반의 문제가 술미형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술이 아니라 축이라는 글자까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축술미 사명을 짜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한 이런 조정이나 문제 구설, 골치 아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술미가 뭐냐에 따라서, 십상으로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경우는요, 이게 재성이잖아요. 돈의 문제, 남자한테는 여자의 문제, 뭐 이런. 그리고 이 재성은 또 육친적으로 아버지의 문제거든요.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사명살이. 술미도 마찬가지. 술미만 있어도 마찬가지고. 병정한테는 술미가 이게 식상의 기운이잖아요. 여자라 그러면 자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은 종업원, 내가 생하는 모습이거든요. 종업원이라든가 내가 뭔가를 확장을 하고 하는데 생기는 일을 넓히고 확장하는 데 생기는 어떤 그런 조정이나 구설, 어떤 배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7월 달에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죠? 운을 비껴갈 수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되고. 자, 무토나 기토 같은 경우는 비겁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이런 조정구설, 배반 소요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 내 뿌리가 되지만, 무기토한테는 축술미가 다 뿌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믿는 사람한테 또는 뭔가를 맡겼다, 또는 그 사람과의 뭔가를 도모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경금이나 신금한테는 토생금이니까 이게 이제 인성의 문제입니다. 인성, 정편인의 문제니까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공부나 문서, 자격, 문서나 부동산 계약할 때 축술 및 상여금이 낀 때는 웬만하면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임수나 개수한테는 이게 관살이잖아요. 관살. 남자한테는 회사 조직이 될 것이고요. 여자한테는 남자. 그렇죠? 어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여자분들한테는 남자 문제가 생긴다. 조정구설 배반이 어떤 시기적으로 7월달에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는 직장 조직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이동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만둬야 된다든가 거기에 생기는 조정 구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서 보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술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해수다. 해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를 만났다. 미라는 글자가 들었죠. 해미는 해묘미 삼합인데 왕지 빠진 삼합이라 그렇고 사주에 또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요. 아까 묘 있을 때 해가 있으면 완벽한 삼합을 이루듯이 삼합적인 기운이 이 미토가 토의 기운보다는 목의 어떤 마무리의 기운으로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장간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 해는 무갑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고요. 미는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을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임합이라고 하는 합을 하고 있고 또 갑기합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합의 기운이 강력한 어떤 모습이니 굳이 묘가 있지 않더라도요. 어떤 남들이 모르는 어떤 사건 사고나 애정사 그다음에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자가 있다. 자가 있는데 이렇게 미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미는 자미 원진. 그러면서 합충 형파의 해가 됩니다. 그쵸? 이거 그래 자라는 우리가 그래서 합충 형파를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이게 바로바로 나오거든. 원진이라는 것은요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모습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귀문하고는 달라요. 귀문은 내가 촉이라든가 신기라든가 어떤 집중이나 집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고 원진은요 원망하고 화내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월일시를 궁성이라고 이제 궁성을 여러분 따지면 자가 이렇게 있다 일지에 그러면 잠이 원진 기문 자미는 잠이 원진이니까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오해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관계가 좀 서운해지거나 풀어지거나 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 월지에 있다 그러면 직장 조직, 부모 형제 간의 어떤 문제, 유산 문제라든가 서로 원망하는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가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과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미 활동하는 어떤 동호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자가 이쪽에 있으면 국가나 조직, 그쵸? 관공서의 어떤 이런 내가 원망할 문제,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자축 마지막이죠. 축이 있으면 축미는 뭐죠? 축미는 충입니다. 충미는 충. 자, 충미는 충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 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변화가 좀 더 강력하게 있을 수 있겠구나. 충이니까. 충이라는 건 뭐죠? 변화, 변동.
인간관계에 뭐 이별이 될 수 있고요. 이별과 만남을 다 포함합니다. 꼭 이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또 얘기할 수가 있고요. 내가 몸을 다칠 수도 있어. 특히 축미충 같은 경우는요. 이거가 축대잖아. 우리 몸의 축대는 어디야? 허리잖아. 그래 축미충은 이렇게 미가 축미충을 때리면요. 기본적으로 골절, 또 관절, 인대, 뭐 디스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특히 이렇게 축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충리충으로 이런 모습, 내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또 자잘한 사고가 또 얘기가 되고요. 또 내 배우자나 만나고 있던 뭐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이별과 만남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어쨌든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 있다 그러면 직장이나 조직 뭐 이런 문제. 근데 축토가 또 예를 들면 임수나 개수 같은 경우는, 임계수는요 축토가 관성이잖아. 그쵸? 관성이니까 이 십성적인 기운으로 월지에 만약에 축토가 있어도 이 관성이니까 남자 문제를 또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겠거나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축이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한테 어떤 그런 변화 변동 문제, 사고가 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부모 국가 조직과의 어떤 그런 변동 변화 문제, 이렇게 축이 있으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내 생활 근거지가 옮기는 거니까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축미충으로 보고, 그런데 이제 축이 있는데 술이 있다. 내 사주에 그럼 축술미 사명이 또 일어나잖아요. 충뿐만 아니라 내가 술하고 축이 있었다 그러면 축술 자체가 형이니까 형살이 동하면서 축술미 사명이 동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앞에 얘기했던 축술미 사명이 또 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축술미 사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가 겪어내야 될 구설이라든가 사건 사고, 어떤 또 토의 축술미는 토끼리의 어떤 축이니까 우리 삶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려서 불안한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지만 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운으로만. 그렇죠. 자, 그리고 아,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지지를 보는 방법이고, 천간은 사실은 각각의 이제 뭐 십성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십천간의 갑부터 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 설명드렸던 것은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잖아요.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12운성의 기운을 좀 보라고 했습니다. 12운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자, 12운성 기운은 자, 12운성을, 그러니까 이 신미월이라고 하는 미라는 글자가, 신미월에 미라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진년의 신미월이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떤 기운이 7월 달에는 세지고 약해지고 하는 것을 12운성으로 볼 수 있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했을 때, 그쵸? 이 천간이 미라는, 신묘일에 미라는 어떤 7월달을 맞이했을 때, 자, 이게 어떤 기운으로 동하느냐, 어떤 기운에 포지션 되느냐를 우리가 좀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갑목은 미토에 어떻게 되죠? 임묘됩니다. 임묘. 묘지에 들어가고요. 을미는 12운성으로 양. 자, 병미는 자, 병미는 쇠지에 들어갑니다. 정화는 미토의 관대지. 대라고 쓸게요. 그냥 관대. 자, 무미는 똑같이 화투동법으로 쇠지. 기미는 관대지. 경금은 미토의, 이것도 관대지고요. 신금은 미토의 쇠지. 임미는
인미는 우리가 절태양할 때 양지에 들어갑니다. 양지. 그리고 개미는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운성 중에 그쵸? 12운성이 생욕대, 로광새, 병사묘, 절태양 12개의 12운성 중에 진술충미에 임하는 12운성은 4개밖에 없어요. 4개. 대세, 묘양, 관대지, 세지, 묘지, 양지. 그리고 같은 음양이 바뀌면 그쵸? 이 관대지하고 세지는 서로 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고요. 묘지하고 양지가 또 반대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목이 묘지라고 하면 을목은 양지죠. 묘양. 그쵸? 그리고 병화가 양의 화가 세지라고 하면 음의 화인 정화는 관대지와 세지의 반대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요. 무토기토도 화토동법으로 관대지와 세지를 갖게 되고 경금과 신금도요. 이렇게 경금이 관대지면 신금은 세지로서 서로 반대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임수와 개수도 임수가 양지니까 개수는 묘지에 묘양, 대세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매칭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또 살짝 보면 의미적인 모습을 봤을 때 묘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묘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활동성이 떨어지고 좀 답답해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인 활동보다 정신적인 활동에 좀 치중해야 되고 나대지 말아야 되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좀 불안한 모습이지만 양지는 이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편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들어있어. 이 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관 속에 들어있으면 양은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서 좀 답답한 모습은 비슷하지만 양지는 이제 태어날 양 다음에는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위한 양 다음에는 생이니까 장생이냐 장생 12운성적으로 태어나기 위한 좀 여유로운 마음에 느긋한 어떤 그런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면 묘 다음에는 뭐죠? 이게 절지예요. 12운성의 순서로 보면 묘, 절, 태양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답답해서 이제 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끊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의 전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목과 을목이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다른 어떤 모습이고 병화나 무토는 쇠지예요. 미토에. 그래서 쇠지는 뭐죠? 사람으로 나이로 따지면 한 50대 정도의 어떤 경험치가 있고요. 노련함이 있는 어떤 그런 글자잖아요. 쇠지는. 그쵸? 근데 정화나 기토는 음양이, 천간의 음양이 바뀌다 보니 미토는 관대지라고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 정신적으로는 덜 성숙했지만 신체적으로는 왕성한 시기. 그쵸? 그리고 쇠는 이제 은퇴의 시기를 거쳐서 옷을 벗어야 되는 내가 뭔가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양복을 입고 회사를 다녔다면 옷을 벗어야 되는 시기인데 관대지는요 교복을 입고 제복을 입고 뭔가 일을 시작하는 그쵸 어떤 취직을 해서 내가 뭔가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이라 병정화가 서로 갑을목이 이 비겁의 비경과 겁재의 경쟁의 관계지만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경금과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금은 미토에 이제 관대지지만 신금은 이 경금은 미토에 있는 이 정화의 재련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관대지의 기질을 이렇게 재련받는 모습이라면 신금은요 이미 재련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노련합니다. 야 됐다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수랑 개수도 양지와 묘지로서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렇죠 앞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이 비겁의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뭐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모습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누가 유리하냐라고 따지면 묘보다는 양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이 양. 그러니까 갑과 을이 뭔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묘는 약간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양은 이제 새로 시작돼야 되는 시기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수와 개수라면
임수가 개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임수 개수를 떠나서 이제 뭔가를 시작을 한다. 불안하거나 한 모습은 이 관대지가 시작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힘은 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가는 어떤 시기고 내가 힘은 조금 노쇠했지만 이제 조금 노련함을 갖춰서 안정감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 그쵸? 요게 이제 이렇게 세제를 갖추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병화나 무토나 신금. 그리고 조금 힘이 빠지거나 제일 조심해야 되거나 내가 좀 이렇게 하늘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수성을 해야 되는 어떤 글자는 이 간목이 묘지에 들어가는 간목과 개수가 묘지에 들어가니 어떤 이런 자연스럽게 신묘월에는 이런 기운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주를 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되게 뭐 쉽게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니 우리가 웬만큼 공부해서는 사주를 제대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어플 이 스마트폰에 만세력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기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때 읽어내줘야 되거든요. 만세력에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에만 의존하면요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를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사주도 보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요 남의 사주를 보거든요. 가족이든 자식이든 그거를 어설프게 살짝 공부해서 대충 공부해서 풀이를 해주겠다 하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구업을 짓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주 해석을 하면서도요 약간 미심쩍어 해요. 제가 보면 미심쩍다 그리고 자신이 없다. 인간이라면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타성에 젖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이게 잃어갑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게 자연스럽게 구업을 짓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는 다 나한테 업보로 돌아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인업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월운을 보는데도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다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대로 보려면.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 신미월의 어떤 인트로도 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초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세 강의를 바로 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보면서 이제 공부를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그 전에 이제 12운성이나 10성 뭐 이런 합충형파의 강의를 듣고 이거를 제 강의를 운세 강의를 들으면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일간별 운세 강의를 또 업로드해서 여러분 또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